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컴퓨터가 인류를 지배할 거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긴다. 네, 이 말은 우리가 자동차나 말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를 이기겠다, 인공지능을 이기겠다 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미국에서는 최근에 약 4,0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AI 때문이다. 특히 해고를 할 때도 이제는 심지어 AI가 해고할 사람을 고른다 라는 것까지도. 네, 오늘은 인공지능 산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님은 그대로 나와주셨고요. 특별히 차영욱 성신여대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인공지능을 둘러싼 비관적인 좀 의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육체 노동만 대체했다면 앞으로는 뭐 지적 노동까지 AI가 다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유 대표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몇십 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컴퓨터가 인류를 지배할 거다 라는 내용으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거기서 컴퓨터라는 단어를 빼고 인공지능으로 바꾸면 지금 우리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이런 걱정들을 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긴다, 네, 이 말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동차나 말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기겠다, 인공지능을 이기겠다 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자동차를 잘 도구로서 활용해서 우리가 잘 이동을 하고 하는 운송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잘 활용해서 인류를 돕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영욱 교수님께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핀란드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핀란드를 비롯한 좀 해외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에 있던 변화들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핀란드에서 공부하던 시절은 2014년, 15년 아마 그쯤일 겁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전 세계의 어떤 AI 열풍이 불기 바로 이제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단계였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제 미래의 성장 엔진의 핵심으로 삼고 2035년까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의 2배 이상을 성장을 하겠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AI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AI라는 것이 이제 뭐 전 세계적 글로벌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빅2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서 이 두 개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들어서는 LLM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성형 AI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또 우리나라도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혹자는 빅3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그런 뭐 초거대 AI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 사실 유럽만 놓고 이제 봤었을 때는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미진한 건 사실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AI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제도를 법령을 뭐 정비한다든가, 최근에 EU에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분들은 이제 통제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어떤 족쇄를 묶는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유럽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좀 놓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법령을 정비하면서 좀 인간 좀 친화적인, 기존에는 뭐 계속해서 드라이브 정책을 펼쳤는데 글로벌하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좀 쉬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유럽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앞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부작용도 좀 크다고 좀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약 4,0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AI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좀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 해고 중에서 약 5%에 해당하는 인구가 실제로 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 중에 드랍박스는 16% 정도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체그라는 교육 기업도 약 4%를 AI 때문에 해고합니다 라고 하고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향후에도 이제 약 3억 명 정도까지도 고용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또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AI로 인해서 인구 대체가 되는 인력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있고, 특히 해고를 할 때도 이제는 심지어 AI가 해고할 사람을 고른다라는 것까지도 뭐 나오면서 굉장히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를 대신 써준 AI 프로그램이란 거를 돌려봤어요. 몇 문장 안 넣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풀려 가지고 하나의 기사를 정말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취재 기자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다 대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좀 그런 좀 걱정이 좀 들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단어만 넣어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도자료도 써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생성형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좀 창의적인 측면, 그리고 팩트가 아닌 사실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는 그런 약점들도 있고요. 물론 이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좋아지긴 하겠지만 어떤 일자리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쪽으로 인간은 점차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 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아마 언론 지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과제를 리포트를 제출을 해라 아니면 과제를 제출해라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답변 같은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뭐 인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출처가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임에 있어서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받아들인다라면 이건 학습 효과라든가 학습 성취도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어디서부터 어디 부분은 예를 들면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은 결과물입니다라고 해줘야 평가하는 교수 입장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훨씬 더 정확한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 현장도 지금 이제 교육에 있어서 그런 큰 변환점, 어떤 변곡점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바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학교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뭐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된 다양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 대학생 분들이 AI 서비스의 뭐 소비자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이거를 쓰다가 내가 그냥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그런 학생들이 좀 주변에 있나요? 제가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학교 창업지원단에 창업 동아리 지도 교수로 있는데, 그 이제 젊은 학생 20, 30대 젊은 층에 대해 요즘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읽고, 특히 이제 혈당 관리, 헬스케어 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 헬스케어 도메인 안에서 어떤 뭐 사업 기회를 찾고 시장의 어떤 불편함과 니즈를 좀 찾아서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래도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니까 뭐 하나 주제만 던져줘도 본인들이 알아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잘 사용을 해서 뭔가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뭐 다양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어떻게 이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인공지능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하나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여기에 과연 어떻게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어떤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은 걸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걸 또 실제 강의 시간에 뭐 예를 들면 뭐 캡스톤 과정을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어떤 니즈, 그다음에 필요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녹여내는데 상당한 어떤 자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고 역량들도 상당히 대단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로 인한 어떤 문제점들이나 뭐 사고 같은 것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증시가 굉장히 하락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서 미국 펜타곤 근처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게 SNS에 그 이미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진실이 아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되게 안심을 했는데, 증시 자체가 이로 인해서 실제 떨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선거에도 영향을 또 미치는 일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회색 도시의 영상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SNS에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나 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성형 AI가 영상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정치 분야 자체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AI 기술을 규제하는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폐해가 가장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AI로 인해서 하락하는 그런 인터넷 정보의 신뢰, 그러니까 가짜 뉴스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가짜뉴스 특위를 만들어서 현재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뾰족한 해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AI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봐도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걸 또 막기 위한 연구들이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AI 기술력이 그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부작용 같은데요. 또 그 외에 AI 기술력이 좀 어디까지 왔는지 최첨단 사례 또 추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자동차 자체가 무인 자동차가 나와서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배송 자체를 자동차가 혼자 하고 다니고 내가 필요한 옷들, 짐들 이런 것들을 내 이동 경로에 맞게 차가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옷도 갈아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VR 글래스를 하나 사가지고 써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MR 기술이 같이 포함이 돼서 내 집안에 있는 공간을 다 읽고 또 내 방의 창문에서 갑자기 게임을 하는데 뭐 괴물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또 즐겁게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거나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을 VR 세계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조금은 어색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증강현실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돼서 가능하게끔 됐고요. 또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AI가 발전되는 영역이 바로 핀테크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중안보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보험사가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오프라인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1,700명인데 여기에 엔지니어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IT 기술자들 그리고 AI 엔지니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영업을 담당하는 인원은 5%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명의 유저들이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82억 건의 보험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AI가 게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핀테크, 금융산업에서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생성형 AI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면서 AI 시대가 정말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또 시대가 좀 더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뭐 두려움 반 기대 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좀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그 사회 환경을 보면 우선은 AI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특정 AI 플랫폼에 굉장히 종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쓰는 사람, 구글을 쓰는 사람 또는 한국의 국내 AI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 인류 자체가 다양한 그런 AI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어떤 특정 AI 플랫폼에 종속이 되고 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어린이용, 아이들을 위한 AI 제품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AI를 빠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키즈 산업 쪽으로 AI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또 세 번째는 AI 서비스의 의존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 같은 서비스를 가지고 보통 많이 AI를 썼다면 이제는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AI를 쓰고요. 공부할 때도 쓰고요. 뭐 일을 할 때도 쓰고요. 그래서 AI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또 이제는 AI 방식의 언어로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AI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 간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말이 짧아지고 또 목적 지향적인 어떤 형태의 대화가 됐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또 언론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AI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말 자체가 언어 습관 자체가 또 많이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제 불과 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불 같은 경우는 통제만 잘한다라면 정말 인류에서 유용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통제가 안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불인 것이고 그걸 잘 관리했었을 때 우리 일상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과 저는 같은 결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칼은 종류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칼 중에서 스위스 아미 나이프,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칼을 꺼내 쓰고 이 칼 썼다가 저 칼 썼다가 다른 어떤 툴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사실 또 칼이라는 것도 위험한 또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인공지능의 현재 모습이 아닐까. 명과 암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불과 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약간 좀 은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성형 AI,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우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네, 다음번에는 오픈 AI와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또 선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